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카고 도심을 인파가 가득 메웠습니다. 특이한 것은 도로가 텅 비어있는 상태에 도로 양쪽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추위에 떨면서도 미국인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 거리로 몰려 나왔다고 합니다. 전통 취타대 행진은 물론이고 소고춤, 북춤, 부채춤에 풍물놀이까지 한국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전통 무용이 시카고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마련된 이 공연은 시카고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격렬한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신다면 길 양쪽으로 늘어선 미국인들이 길바닥에 앉아 본격적으로 공연을 감상하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Is A.Doc Lee Chicago Korean Dance Company. 주인공은 바로 시카고 한국무용단. 놀랍게도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한국 전통 무용단인데요. 전통 무용이 한국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특히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 2, 3세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름다운 우리의 춤과 음악을 한껏 감상한 미국인들은 다소 낯선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감동적이라는 평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인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색찬란한 한복입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외국인들에게도 한복이 예쁘게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공연의 성격에 맞춰 바뀌는 한복의 형태는 물론이고 족두리를 쓴 모습까지 정말 아름다운데요. 놀랍게도 요즘 미국에서는 각종 매체들이 앞장서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도한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의복의 역사를 관통하는 여정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드라마 파친코에 등장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조명합니다. 한국에 서구 복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한복은 단순한 일상복이었다면서 한복의 진화는 한국 역사를 들여다보는 렌즈라고 표현했는데요. 특히 한복은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다양한 스타일을 반영해 왔다면서 무척 실용적이고 아름답다라고 평했죠. 한복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는지 뉴욕타임스는 공식 SNS 계정에도 궁중 예복에서 어린이 한복까지 한복의 다양한 사진을 게재한 후 한국의 전통 복식 한복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기가 막힌 중국의 한복 공정을 목격했던 한국인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지성의 산실이자 세계 언론의 중심인 뉴욕타임스조차 한복의 유래에 대해 중국이 딴소리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대변해주고 있으니까요. 한편 실제로 파친코에 등장한 한복은 철저한 고증을 거친 것으로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순자의 의상을 잘 보면 조금씩 한복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의상을 맡은 최경화 의상 감독은 순자의 한복 속에 당시 달라졌던 조선의 시대상이 잘 표현되길 바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친코 속 의상을 준비하며 책과 학술 기사, 오래된 한국 영화와 잡지, 아카이브 사진 등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고 학자들과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 선자가 요리와 허드렛 일을 할 때 입은 목화 등으로 짠 한복 또한 전문가 자문을 철저히 마친 것이라고 하죠.
뉴욕타임스는 한복은 오늘날 현대 디자이너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양인 혐오 범죄에 시달려야 했던 한국계 미국인에게 한복은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애플 TV라는 미국 거대 자본이 투입된 시리즈 파친코. 당연히 의상 감독이나 예술 감독은 미국인들이 잘 알 리가 없으니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겠지만 총괄 프로듀서나 연출 감독, 투자사의 경우는 순수 한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들이 과연 파친코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철저한 고증 과정을 찬성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국 매체 타임에 따르면 파친코의 회당 제작비는 영국 왕실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에 맞먹는 수준으로 1,000억대입니다. 할리우드에서 한국 역사를 주제로 이런 대작 드라마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실제로 이 대형 프로젝트를 대부분의 미국 제작사와 OTT는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백인이 주인공이 아닌데다 주 언어도 영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불가능할 거로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것은 바로 파친코 총괄 프로듀서 테레사 강로우와 각본가이자 총괄 제작사인 수휴, 그리고 감독인 코고나다, 저스틴 전의 공이 컸습니다. 이름에서 혹시 알아차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인의 아픈 근대사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던 이들이 파친코의 성공을 위해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짱짱한 드림팀이 완성된 덕분에 의상은 물론이고 스토리, 촬영장, 세트까지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어 철저히 고증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역사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실감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성까지 더해졌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파친코 방영 전 의문을 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다뤘기에 외국인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현지 드라마,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를 본 인원수보다 평균 3.4배나 많은 미국인들이 파친코를 시청했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 걸작이 우리 드라마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의 표현대로 전 세계에서 한국 역사의 아픔에 공감을 표하고 있죠. 한복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눈에 띄는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블 코믹스 최신호의 표지를 한복이 입은 스파이더맨이 장식했습니다. 마니아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은 이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미소부터 지어집니다. 신윤복의 단호 풍정을 패러디한 것인데요.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 실크가 한복을 입은 채로 그네를 타고 있으며 오른편에는 스파이더맨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스파이더 그웬이 머리를 감고 있죠. 한복을 입은 스파이더맨과 흑인 스파이더맨인 마일스 모랄레스가 슈트를 빨래하고 있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동자승은 어디 있냐고요? 악당 캐릭터인 그린 고블린과 미스테리오가 뒤에 숨어서 냇가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 씨의 작품인데요. 미국인들은 한복을 입은 스파이더맨이라는 색다른 컨셉에 열광하며 그림에 등장한 의상이 무엇인지 묻는 등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